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 16명 가운데 폐렴 증세를 보이던 60대 남성이었는데 현재 보건당국에서 정확한 사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교실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망자가 어제 처음 나왔습니다. 굉장히 놀란 분들 많았을 테고 저희도 놀랐습니다. 근데 전문가로서 오늘 오전에 질본에서의 브리핑은 오후에 있었던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은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폐렴이 사망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못한 곳에서 사망 환자가 나왔는데 더구나 그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밝혀져서 굉장히 놀랐었죠. 네. 하지만 직접 사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인지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고요. 아마 주요한 원인은 됐을 거죠. 폐렴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다 진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독감도 아니고 뭐 다른 거 세균성도 아니고 한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 사인으로 추정은 된다 하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궁금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폐렴 증상이 나타나서 사망을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기저질환인 폐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기저질환인 폐렴이 악화되는데 어떤 영향을 작용한 건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어느 시점에서 감염됐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분이 폐렴이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사실은 폐렴은 아니거든요. 네. 다른 폐질환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던 게 20년 동안을 입원해 계셨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안에 보통 그 폐쇄병동 안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선가 그 안에 이 바이러스가 존재를 해서 감염이 돼서 그다음에 폐렴으로 돌아가시면 그럴 경우에는 주요한 사인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환경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또 이 폐렴 환자들은 전수조사를 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청도까지는 그 대남병원까지는 아직 전수조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됐죠. 예. 네, 그래서 폐렴 치료는 받았겠지만 일단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라든지 뭐 적절한 치료는 못 받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사망을 하신 후에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망 후에도 몸에 남아 있는 건지 살아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물론 살아있죠. 호흡기 세포 내 폐 안에 바이러스는 살아있겠지만 일단 호흡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위생적으로 잘 처리만 하면 더 이상 감염 위험은 전파 위험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16명, 이 사망자를 포함해서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정신병동이고 이 중에 16명 중에서 의료진이 5명이고 11명이 환자들인데 면회객이나 외출객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속하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 상황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일단 정신과 폐쇄병동이기 때문에 격리돼서 지어져 있을 거고요. 지금 그림을 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병원들이 이 정신과 폐쇄병동은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안에 환경을 보면은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밀접 접촉이기 때문에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원내 감염하고 비슷하게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의료진도 감염이 됐다는 얘기는 의료진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 옆에 요양병원까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방역당국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의 신규 환자가 48명이 또 늘었다고 합니다. 국내 확진자가 이로써 204명. 참 무서운 기세로 확산을 하고 있네요.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감염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정도의 수치가 늘어난다. 참 우려가 됩니다.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실은 방역당국에서 질병본부장님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하루에 한 번 계속 시간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번 하는 것도 그렇고 각 지자체들이 각자 발표를 하니까 결국 계속 혼란만 일어나고 공포심만 조정이 되는 것 같아서 결국은 하루에 한 번 또 이 동선을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
결국은 이 신천지부터 시작한 감염이지 다 지역사회 전파지 실제 그 이외에는 11명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원래는 통제가 잘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갑자기 돌발 상황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또 그 알 수 없는 움직이고 있는 감염자들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더 확산이 될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발표된 48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신천지 교인들과 관련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에서는 뭔가 감염 경로를 추정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정부가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8번 환자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완전히 통제 방역망 안에 들어 있었던 환자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건 이제 동선을 찾아가면서 환자를 찾는다는 건 거의 무리한 일이고 실제로 접촉한 사람들을 자가 격리를 하면서 본인들이 증상이 나오면은 자진해서 보건소나 아니면 자기가 전화를 해서 찾아내는 즉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조기에 진단하고 격리하고 치료함으로써 중증 환자로 가지 않게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방역밖에 지금은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정확히 어제 이 시간쯤에 50여 명이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세 자릿수 100명을 넘어섰다, 104명이 됐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불과 딱 24시간 만에 204명이니까 지금 100명 단위로 이렇게 늘 정도면 이 확산세가 예상을 했던 정도의 수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뛰어넘는 우리가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전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아보면 대구고 경북이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 대구 경북이라는 게 과연 그 31번 한 명의 환자가 그만큼 퍼뜨렸을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대남병원이나 아니면 그 신천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원으로 있었고 우연히 31번 환자는 뭐 2차 감염인지 3차 감염인지 모르지만 그 감염이 일어난 상황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파를 시키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이 처음에 감염원 자체가 굉장히 큰 범위에서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즉 증상은 약하지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감염원 자체의 숫자가 애초에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시면 그 숫자가 애초에 저희 방역막 통제권 안에는 없었고 몰랐던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뭔가 경로가 들어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지금 처음부터 31번 환자가 생겼을 때부터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그 감염원 자체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 지역사회 전파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그 감염원을 찾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고 지금 이렇게 200명이나 되는 환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감염원을 찾기는 더 어렵지만 실제로 그 지역사회 전파의 주범인 그 신천지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하는 건 지금으로서도 유효한 일이죠. 가능한 한 빨리 찾아서 특히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을 먼저 진단해서 배제를 해야 되겠죠.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배제하고 빨리 지역사회에서 찾아내서 격리하는 게 우선이겠죠. 교수님, 그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4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46명이 신천지 대교교회 관련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대구, 거기서도 신천지 대구교회의 관련자, 연관된 부분들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데 워낙 또 접촉자들이 많고 같이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도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이 확산세는 더 급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방역당국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9일 날 16일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게 일주일 차이지만 이 전후로 해서 많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게 그렇게 되면 1000명이 아니거든요. 매주 가면서 또 전국에서 모여서 다 다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지금 1000명, 10,000명 뭐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방역당국이 과연 그걸 쫓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쫓아갈 수는 없고 확진자가 나오는 대로 계속 격리하고 진단하고 진단수를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또 진단하고 격리하고 치료하고 또 병상도 많이 모자랄 겁니다. 이런 속도로 간다면은 그러면 결국은
최악의 경우는 다 자가격리를 시키면서 경증인 사람들은 자가격리 아니면 1인 입원실이 어느 정도 된다면은 입원실에 격리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료제가 개발 중이고 백신도 없는 상황인데 경증인 경우에는 그냥 자가격리를 하면은 스스로 면역력으로 좀 이겨낼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이게 하시는 지금 건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실제 특효약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면역력이 이겨내야만 치료 회복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중증으로 갈 경우에는 폐렴으로 가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고 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약제들을 사용해서 또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 등을 예방적으로 투여를 해서 가능한 한 길게 버텨주면은 우리 면역력이 작동을 해서 항체가 생겨서 낫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정상적인 면역을 가진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80% 이상은 즉 100명에 80명은 경증으로 넘어가니까 네. 이 부분은 지금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67명 정도는 상태가 좀 우려된다, 좀 비교적 중증이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경증이었고 실제로 퇴원한다는 소식들도 여러 차례 16번인가요?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또 중증 환자들이 이 정도 있다라는 것도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에 제대로 듣는 약이 현재로서는 없고 또 우리 지금 확진자들 중에서도 고령이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예. 82세 종로에서 그 확진되신 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또 기저질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빠질 수도 있을 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사망률은 거의 제로에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네. 0몇 % 된다고 할 때에는 독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적어도 4배 내지 5배의 치사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망자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은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특히나 위험하다 보니까 병원 내에서의 감염을 저희가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도 벌써 15명 확진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코호트 격리 같은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 정도 환자가 나오면 코호트 격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일본의 크루즈선처럼 코호트 격리를 하는데 감염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은 다 같이 감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라는 의미는 일단 진단을 하고 격리를 해서 그 병동 자체를 폐쇄하는 것인데 지금도 폐쇄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원래 정신병 그 폐쇄병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의료진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밖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의료진들인데 그 옆에 있는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 이 의료진들의 접촉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저희가 급작스럽게 백 교수님 모셨는데 물 한 모금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희도. 예. 예. 우리 의료 수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도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실 텐데 문제는 의료 시설입니다. 이렇게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수용할 수 있는 음압병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압병실도 그렇고 일반 병상도 그렇고 특히 환자가 집중돼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수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늘려서 중국 사례에서 병원 며칠 만에 직구하지만 그것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도 몹시 궁금합니다. 글쎄요. 따라서 이게 지금 심각 단계로 올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즉 인력도 문제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학병원들도 많이 응급실이라든지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며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인력이라는 것도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 공보위들 아무리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역시 심각 단계로 빨리 올려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인력, 장비 또는 입원실, 감염 전문 병원으로 병원들을 지정을 해서 그 병원의 전체 이 확진자들, 환자들 또 경증, 중증 나눠서 네. 중증 환자들은 사망하지 않게끔 치료를 해야 되겠고 경증 환자들은 이 병세의 추이를 봐가면서 또 어디로 옮길 것인가 이런 컨트롤 타워가 확실히 존재해야만 지금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병원 분류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이유가 사실 이런 식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다 보면은 병원 찾기 자체를 좀 꺼리는 분들도 많이 생기실 것 같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병원이 무서워서 동네 의원이 무서워서 안 가고 처방을 안 받으면 결국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기저질환 환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예. 네, 그런데 오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법적으로 원래 그렇게는 안 됐었지만 네. 전화해서 처방을 받게 하겠다 하는데 하나 덧붙여서 제 생각에는 내과 선생님들 아주 유능하신 분들 많은데 동네 의원들에도 네. 그분들이 그 전화에 상담을 응하셔서 지금 감기 걸렸는데 그 추이를 좀 봐가면서 1차 진료기관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매뉴얼상에서 보면은 이 동네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문 닫고 싶을 겁니다. 만약에 환자가 오면은 자기가 병원이 망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책임을 면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매뉴얼, 즉 예. 1차, 2차, 3차의 그 의료 전달 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게끔 유지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5년 전에 겪으면서 어떤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혜와 대응책에 대해서 습득을 했다라는 자평을 했고 스스로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거두긴 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또 다른 또 어려움에 초기와는 다르게 또 직면돼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메르스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을 했지만 실제로 안 고쳐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입원 환자들, 중증 환자들 면회하고 하는 것들은 호흡기계 중증 환자인 경우는 아주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안 되어 있고요. 네. 또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그 병원 내에 모니터링, 어떤 바이러스들이 있는지, 뭐 어떤 세균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의료라는 것이 공공의료가 주가 아니고 민간의료가 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병원에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어떤 병원의 환경을 모니터링해 봤더니 이 바이러스가 있더라 그러면 그 병원 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맹점들을 재난이라는 것은 이 재난이 없을 때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음악 병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하여튼 이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서 방역 당국이 잘하면은 잘 벗어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신규 확진 환자가 추가로 늘었다는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신규 환자가 48명이 추가됐고요. 국내 확진자가 204명이 됐습니다. 저희가 24시간 전 이 방송에서 100명을 넘어서서 104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24시간 만에 하루 만에 추가로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48명의 신규 확진 환자 중에서 46명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돼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백순영 교수님과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